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마음한구석이 그냥 무겁고 좀 막막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남겨질 가족의 생계가 온전히 내 어깨에 달려있다. 이럴 때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은 정말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무게죠. 네, 맞아요. 특히나 그게 국가의 부름이라는 아주 큰 명분 앞에서 개인의 절박한 현실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의무는 다해야 하는데 그 의무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한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이 자료들이 태산 비자 행정사 사무소라는 한 곳의 안내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을 분명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강조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은 해당 사무소의 입장이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제도의 어떤 지점들이 힘든지, 그 현실의 벽이 뭔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 자료미지 흥미로운데 제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이 과정이 당사자한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설을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막연한 불안감을 좀 현실적인 과제로 바꿔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을 법한 지점, 그거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시간에 대한 강조였어요. 시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그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법적으로야 가능할지 몰라도 군부대라는 그 특수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습니다. 아, 환경 때문이군요. 생각해보세요. 생계곤란을 증명하려면 부모님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 전체 금융거래 내역, 부채증명서, 심지어는 월세계약서까지 와, 서류만 해도 엄청나네요. 네, 온갖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일과 시간하고 외부 통신이 제한된 군대 안에서 그것도 혼자 힘으로 준비한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입된 소에 뒤늦게 문의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콕 집어 말하고 있어요. 아,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걸 넘어서서 필요한 서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환경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입병 전, 바로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민만으로는 입병열차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는 결국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입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행동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든타임, 그러니까 입병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건 확실히 이해했어요. 네. 그럼 입영 전에 무조건 신청부터 하고 봐야 할까요? 근데 자료를 보면 또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섣부른 신청을 좀 경계하는 느낌? 바로 그 지장이 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현실적인 벽입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도전이 아니라 냉철한 사전 검토라는 거죠. 사전 검토. 네.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나와요. 저희 사무소를 속일 수는 있어도 병무청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와, 굉장히 단호하네요. 그렇죠. 이 말은 병무청의 심사가 지극히 데이터 기반이라는 걸 의미해요. 감정적인 호소나 과장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사전 검토 단계가 결국 문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절박한데 전문가 상담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못 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논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어떤 관점이죠? 이 제도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병무청의 언어, 즉 객관적인 데이터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번역해서 보여주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번역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우리 가족 월소득이 150만 원이라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네. 월소득 150만 원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어머님 병원비 70만 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30만 원을 빼면 4인 가족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5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 와, 그건 정말 다르네요. 바로 이 증명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게
무작정 덤볐다가 시간과 감정만 소모하는 비극을 막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아, 그 지점은 미처 생각 못했네요. 결국 전문가의 첫 번째 역할은 무조건 됩니다 하고 희망을 파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필터링해서 현실적인 길을 안내하는 진단에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뢰는 바로 그 냉철한 진단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거 해볼 만하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서류만 수십 가지일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이 대기 기간 포함해서 평균 5개월 정도 걸리는 긴 싸움이라고 해요. 5개월이나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홍자가 아닌 동반자와 함께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더라고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서류 준비 단계예요. 혼자 준비하다 보면 뭘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몰라서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준비해서 반려될까 불안하고 또 이것저것 다 떼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혼란을 막아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할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잖아요. 네, 뭐 주민센터나 세무서 가서 떼는 것들. 맞아요. 그런 증명서 목록을 명확히 제시하고요. 동시에 행정사는 그 서류들을 바탕으로 가족의 상황과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쓰는 신청 이유서나 사실관계 진술서 같은 거. 스토리가 담긴 서류? 네, 그런 서류 작성을 대항한다고 합니다.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비효율을 줄이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정제된 서류 묶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좀 의외였어요. 제출 당일 동행. 그 부분. 아니, 행정사가 지방병무청까지 직접 같이 가준다. 이게 좀 과한 서비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서류만 잘 챙겨서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가 왔다고 해서 더 잘 봐주거나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전략적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달간의 노력과 그 절박함이 담긴 수십 장의 서류 뭉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창고에 접수하고 돌아서는 것과 네. 전문가가 옆에서 이 서류 뭉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이 부채 증명서는 아버님 사업 실패가 현재 가게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라고 그 의도를 담당 공무원에게 브리핑하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고생해서 준비한 자료의 가치를 제대로 프레젠테이션하는 과정인 셈이에요. 와, 서류 더미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군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서류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확실히 신청인 혼자 가서 막 횡설수설 설명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신청 이후의 관리입니다. 끝이 아니군요. 신청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심사 기간이 약 5개월이나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병무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통 한두 번 정도 보완 요청 공문이 오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을 위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실태 조사를 나오기도 하고요. 생각만 해도 피가 마르는 시간이겠네요. 병무청에서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고 보완 요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덜컥 겁부터 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이 보완 요청이 꼭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해요. 정말요? 오히려 심사관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최근 6개월간 통신비 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요청이 왔다면 그건 이 가정이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만 군더더기 없이 딱 제출하도록 돕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신청인이 지치지 않게 끝까지 함께 뛴다고 표현하는데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이 힘든 여정을 완주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다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듣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왜 혼자서는 힘든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내 상황이니까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전부 어머님 병원비로 쓰고 있었는데 네. 본인 명의로 된 작은 땅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서저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객관적 데이터상으로는 그냥 재산이 있는 청년인 거죠. 아, 데이터로는 그렇게 보이는군요. 결국 전문가가 그 땅이 사실상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고 담보대출 상환금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는 마이너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고 나서야 상황이 풀렸다고 합니다. 와,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현실과는 다른 데이터의 맹점을 파고든 사례죠. 그게 핵심이군요. 일반인은 그냥 재산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을 텐데 전문가는 그 재산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반박할 근거를 찾아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해요. 첫째,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렵다. 네. 둘째, 수많은 서류 앞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셋째, 준비한 서류의 논리를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이라는 길고 불안한 시간을 홀로 견뎌내기가 너무나 벅차다는 거죠. 이 모든 이유가 모여서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태산 비자행정사 사무소의 자료들은 생계의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입대까지 앞둔 분들에게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요. 그렇죠. 막연했던 불안감을 사전 진단, 체계적 준비, 지속적 관리라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불확실한 결과를 100% 보장하는 마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쵸. 그건 아니죠. 그보다는 개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이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왜곡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띄워준다는 신뢰감이죠. 네. 개인이 시스템과 홀로 싸워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드는 과정.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